8848.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해발입니다.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강한 인내와 용기와 체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여성으로서는 9번째, 바로 석 달 전에 해발 0m부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갔다 온 서울시립대의 대학생 전푸르나 씨가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캐스트에서는 전푸르나 씨를 모시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간 의미, 느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푸르나 씨.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푸르나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죠? 제가 태어난 날 아빠가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밖에 딱 나와서 하늘을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하늘 중에서 가장 푸르러때가 정말 청명하고, 제가 태어난 날이 7월 1일인데 그래서 푸르구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푸르나가 됐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좀 푸르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좀 쾌활하고 밝게 이렇게 성격이 되려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꼭 그 이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름이 푸르나인데 너무 내성적이고 그러면 조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전푸르나 씨는 언제부터 산을 올라가시게 됐죠? 저는 이제 2010년도에 대학 산악부 동아리에 들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트레킹만 하는 그런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산악부라는 게 주로 클라이밍, 암벽 등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산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처음 접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석 달 전이죠. 에베레스트 8,848m. 한국 여자로서는 9번째였죠. 네. 그렇죠? 어땠었습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첫 해외 원정이고 그다음에 첫 고산 등반이었는데 고소 증세가 없었어요. 네. 근데 김창호 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고소에서의 적응 능력이 거의 상위 1%에 들 만큼 되게 좋은 체질이래요. 고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체질이래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체력을 단련하고 체력이 좋은 사람도 거기 가면은 고소 증세가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체질적으로나 이제 태생적으로 고소에 잘 맞는 그런 체질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체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행입니다. 첫 해외 원정, 그리고 첫 8,000m급 고산 등정, 다 성공적이었네요. 네, 결과론적으로는요. 네. 근데 결과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과정이 이번이 네. 거의 80일간 걸렸죠. 네. 해발 0부터 해발 0m부터 최고로 높은 8,848m까지 그 전 과정을 다 겪었죠. 캘커타 벵골만에서 이 벵골만에 있는 그 해안가에서 카약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카약을 타고 이동을 한 후에 또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인도의 고속도로를 달려서 네팔까지 넘어가는 거죠. 사이클로. 그다음에 툰닝타르라는 곳에서 이제 자전거는 끝이 나고 이제 선발대, 후발대 대원들이 다 합류를 해서 다 같이 만나서 트레킹이 시작이 되죠. 네. 네. 총 대원이 몇 분이었죠? 총 5명. 네. 여자분들은 몇 분이었습니까? 저 혼자. 예. 제일 어리고. 가장 어렸고요. 네. 제 바로 위에 대원이 이제 서성호 대원. 10살 차이 났었어요. 가장 바로 위에가. 예.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에베레스트에 갈 거야, 이제 준비해. 이렇게 말을 들은 후부터 진짜로 그 실감이 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무섭고 두렵고 내가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실감이 난 거는 정상 등정하기 위해 베이스에서 출발하기 전날, 그 전날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진짜로 실감이 딱 나면서 두렵고,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뭐 동상에 걸려서 진짜 다 뭐 손 발도 잘린다던데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때 처음으로 실감나고 걱정이 됐어요. 네. 먹는 건 어떻게 먹습니까? 캠프 4에서 정상을 공격하고 내려올 때는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예. 행동식으로 초코바나 여러 가지 몇 개 이렇게 챙겨가긴 해요. 근데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나마 물도 가져가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따뜻하게 해서 가지만은 이게 몇 시간 후면 다 식어버려서 아주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먹지도 않고 배고픔에 대한 그런 건 아예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네. 이제 너무 상황이 이제 극한으로 가니까. 예를 들자면 막 어지럽습니까? 추워요. 많이 춥고. 아, 그렇게 입었는데도 추워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세네 겹으로 다 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손난로 이런 거를 처음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갔는데 손난로? 네, 네. 한 개도 못 썼어요. 왜냐면은 얼어버리는 거예요. 손난로 뜨거워지기도 전에. 그래서 한 개도 못 쓰고 내 체온으로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하 몇 도죠? 영하 한 40도? 영하 40도.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바람도 많이 붑니까?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더 추운 거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람에다가 온도까지 추워버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양옆은 낭떨어지고 능선을 걸을 때는 밤 8시에 출발을 하는데 계속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잠이 와요. 너무 잠이 와요. 한 이틀 동안 못 자는 거거든요. 진짜 계속 한 5초에 한 번씩 하품이 나오는데 그걸 계속 참으면서 졸면은 못 가기 때문에 뭐 처음에 좀 졸면서도 가다가 나중엔 정신도 좀 들었다가 이렇게. 하품이 나온다는 거는 몸에 산소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하품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생리 현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베이스에 있을 때는 간이 텐트가 있고 샤워 텐트 있고 화장실 텐트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대학 산악부에 들면서부터 산에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에서 생리 현상을 이게 해결하고 이런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캠프 4 이상부터는 일단 화장실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숨을 데도 없어요. 거기는 캠프 4에서는. 그래서 또 누가 그걸 이렇게 일을 본다고 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캠프 4 이상에서는 화장실을 못 가요. 왜냐면 가는 게 불가능해요. 일단 옷 자체가 벗을 수가 없겠죠. 벗는다는 게 불가능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안전벨트도 벗어야지, 이 원피스 의무복 벗어야지, 가방 벗어야지, 산소호흡기 벗어야지 하니까 너무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하고 가더라고요. 24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캠프 4에서 정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먹는 게 없으니까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내려오는 하산 중에 너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제 소변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그냥 바지에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바지에다가 싸고 그냥 내려오는 거죠. 예. 내려올 때가 사실 위험합니까?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때 가장 문제는 아마도 그걸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너무 피로감에 거기서 잠이 들어버려서 제가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만난 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에베레스트 갔다 등정하고 내려오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몇 시간 뒤에 깼는데 어쨌든 살아서 내려오긴 했는데 손을 동상 때문에 뭐 아마도 그런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내려올 때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정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은? 네, 밤 8시에 사우스콜을 출발을 해서 남봉쯤에 올랐을 때 해가 동이 트더라고요. 근데 동이 트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동이 트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체온이 네, 올라가면서 몸이 녹고, 그다음에 일단 너무 따뜻한 거죠. 너무 따뜻하니까 이제 되게 기분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밝아지는데, 이제 그 어둠에서 계속 있다가, 칠흑 같은 어둠에서 걷다가 딱 동이 트면서 주변에 이제 히말라야 상군들이 제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평소에 사진으로나 아니면 뭐 영상 이런 거를 접했던 그런 모습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였어요. 너무나 이제 경이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딱, 아,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게 지금 만 하루 이상을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 끝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안 걸어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기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상의 면적은 어느 정도예요? 정상의 면적이요? 제 감이 잘 안 오는데 아주 넓지는 않고요. 한 지금 여기 요 면적의 한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굵기도 굵게 이렇게 보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룽다랑 초르타가 이제 등정하는 사람마다 다 꽂고 가는 거예요. 뭐 하나씩 가져와서. 네네. 그러니까 무슨 아주 쓰레기장 같죠. 예. 그 에베레스트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점프란시 올라갈 때도 뭐 줄 지어서 올라갑니까? 줄 지어서? 그러니까 셀파들이 줄을 한번 쭉 깔고 그 다음부터 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만약에 한 10일 동안 뭐 등정일이 있는데 한 날짜에 몰려버리면, 만약에 다른 날은 다 날씨가 안 좋고 한 날에 몰려버린다면은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는 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는 그게 엄청 심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런 트래픽 형상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서스콜에서 처음 올라갈 때 밤 8시 올라갈 때 줄 서서 올라갔어요, 잠깐. 네. 쓰레기가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네, 사우스콜에는 그냥 아주 쓰레기장이죠. 왜냐면 산소통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매년 가지고 올라가서 그거를 회수율이 정말 낮아요. 일단은 우리 살아야 되니까 산소통이랑 뭐 먹을 거랑 다 가지고 올라가요, 텐트랑. 근데 내려올 때는 다들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챙겨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쓰레기들을 셀파들이 이제 회수를 해온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거 깔끔하게 다 회수를 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남잡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일반인들이 에베레스트를 가고 싶어 할 경우에 C4에서부터 정상까지가 위험한 부분이 몇 군데 있죠. 네네. 그 위험하다는 정도가 뭐 자칫하면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위험한 정도죠? 줄이 워낙에 잘 깔려 있어요. 예. 셀파들이 픽스로프를 많이 그 정상까지 깔아놓기 때문에 그 가장 위험한 부분은 아마도 그 남봉에서 정상 가는 그 힐러리 스텝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는 아예 능선상이라서 양옆이 다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2명이 가기에는 그러니까 좁은 그 지대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은 뭐 하지 크레바스나 뭐 이런 거는 많지는 않습니까? 네, 크레바스는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크레바스가 많은 구간은 C1까지, 베이스에서 C1 부근의 아이스폴 지대라고 해서 거기가 크레바스가 제일 많고요.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60년 전에 힐러리 경이 올라갔을 경우에 세계 최초로 올라갔죠.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많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과연 예를 들어 주변 분들이 에베레스트 가려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까?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해요. 많이 쓰면 누구나 네. 다 같이 할 수 있다. 왜냐면 돈이 뭐 1억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1억 미만의 돈이 들어요. 네. 개인이 혼자 대행사를 컨택을 해서 가게 되면 베이스에서도 뭐 바가 있고요. 영화를 볼 수 있는 텐트가 있고요. 샤워 텐트, 뭐 그다음에 요리를 하는 텐트가 따로 있고 요리사가 따로 있어서 매 끼니마다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길은 다 루프가 아주 잘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셀파들이 1인당 한 명씩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숙련된 그런 가이드들이 옆에 붙어서 계속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체력이겠죠. 그래서 체력이 안 되면은 가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네, 체력이랑 그다음에 날씨. 네. 네, 이번 등정에서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죠. 네, 서석호대원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대원들이 등정 그 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뭐 1시간 차로 이렇게 다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캠프포에 하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려오자마자 이제 저는 설맹이 걸려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걷는 동안은 그거를 그냥 눈이 아프다 이 정도였는데 딱 내려오고 나니까 눈을 한번 감았는데 그 다음부터 눈을 이틀 정도 못 떴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성호 형은 아주 늦게 밤에 내려왔어요. 하산이 너무 힘들게 정말 내려와서 성호 형도 잠이 들었고 저희 대원 모두 다 잠이 들었죠. 텐트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 서성호 대원이랑 안치홍 대원이랑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그 시영이 형이 저희 텐트에 와서 성호 형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원들 다 그 텐트로 갔죠. 근데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측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그다음에 제 느낌으로 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대충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성호 형의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참 많이 아픈가 보다. 근데 아니 많이 아픈 거 그 이상인가? 막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날 이제 어쨌든 성호 형을 그 캠프에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려왔어야 됐어요. 거기 있는다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셀파 한 명이랑 셀파 한 명이 저랑 이제 줄로 연결하고 저는 끌려가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발을 디디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고 뒤에 대장님이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대장님이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내 하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대장님이 막 제가 막 몇 번 이렇게 많이 넘어져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넘어졌다 일어났다 뭐 넘어져서 일어나서 다시 가고 막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제 잠깐 힘들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르나야 너 성호 형 죽은 거 알아? 이렇게 하면서 너는 꼭 살아서 내려가야 돼. 이렇게 다 쉰 목소리로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대답을 했죠. 아주 크게 우렁차게. 네. 그래서 살아 내려왔어요. 잘. 네.